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오늘 CS224인 2021년 스터디에서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렉처 17인 모델 어널리시스 앤 익스플레이네이션입니다. 모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설명할지에 대한 내용이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목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otivating Model Analysis and Explanation이고, 이는 왜 모델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모델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번은 Out of Domain Evaluation Set을 이용하여 모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인플루언스 스터디와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이용한 설명 방법론이고, 네 번째는 Analyzing Representation에 대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Evaluation 스터디를 이용하여 모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를 하며 발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otivating Model Analysis and Explan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모델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에 자주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모델에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보통 어큐러시와 같은 숫자로 확인이 가능을 하지만,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러한 아웃풋이 도출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내부를 해부해 보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What can be learned via language model pre-training? What can be learned via language model pre-training? 즉, pre-training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이 어떤 점을 학습을 하고 또 어떤 점을 학습을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또 What will replace the transformer? 트랜스포머를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What does deep learning struggle to do. 딥러닝 모델이 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what do neural models tell us about language. 그러니까 뉴럴 모델이 어, 언어에게 해주는 말이 랭귀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인지 등등,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이러한 뷰 포인트들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투모로우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모로우의 모델이란 미래의 모델로 지금의 모델보다 조금 더 발전된 더 나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결론적으로 적절한 모델 분석을 통해서 로버스트하고 예측 정확도가 높은, 즉 기존의 모델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러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가 모델 어널리시스와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한 모티베이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티베이팅 모델 어널리시스 앤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 모델을 분석을 할 때 레벨 오브 앱스트랙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델을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델을 일종의 레벨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단순히 그냥 확률 분포 기반의 디시전 펑션으로 생각을 하여 P 모델 X 기분 Y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텐션이나 드롭아웃 등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러한 레벨별로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Out of Domain Evaluation Set을 이용하여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Out of Domain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 from 위키피디아, 즉 위키피디아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저희의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셋 A를 통하여 트레이닝을 거쳐 모델을 만드는데,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인도메인 데이터, 즉 인도메인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 from 위키피디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가 인도메인 데이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ut of domain 데이터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out of domain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즉, except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될 것이며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결국 out of domain 데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out of domain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인도메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99.5%인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out of domain 같은 경우에는 55.5%의 어큐러시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인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습을 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닐 거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out of domain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델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떠한 태스크를 학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도메인 데이터셋을 그냥 잘 피팅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인도메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모델을 굉장히 오버 컨피던스 많이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out of domain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하고 얼마나 잘 만들어진 모델인지 분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챕터에서 사용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NLI라는 태스크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를 하는데요. NLI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문장이라는 것은 premise, 전제를 의미합니다. 문장이 주어졌을 때 다른 문장, 즉 하이퍼시스, 가설이 의미적으로 entail, 즉 수반되는가를 확인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premise가 he turned and saw John sleeping in his half tent. 그리고 하이퍼시스가 he saw John was asleep. 이때 어떤 NLI 모델을 통과를 했을 때 인테일먼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스를 가정을 했을 때 he turned and saw John sleeping. 존이 지금 하프 텐트에서 자고 있는 거를 보았다. 이런 프리미스 전제가 되는데 이 전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하이퍼시스가 he saw John as asleep. 그러니까 존이 자고 있는 것을 봤다. 즉 프리미스와 하이퍼시스가 서로 의미가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테일먼트로 가게 만드는 태스크가 NLI 태스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NLI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인테일먼트, 뉴트럴, 컨트라딕션 이렇게 세 가지 분류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 인테일먼트는 프리미스와 하이퍼시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뉴트럴은 서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두 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즉 무관하다. 그리고 컨트라딕션은 모순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카테고리를 하는 것이 NLI 태스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NLI 태스크에 대해서 한스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스라는 데이터셋은 Heuristic Analysis for NLI System의 약자로 Diagnostic Test Set, 즉 진단을 이용한 테스트셋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확인을 하느냐? 모델이 휴리스틱한 방법을 통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데이터셋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리스틱한 태스크를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렉시컬 오버랩, 두 번째로는 서브 시퀀스, 세 번째로는 컨스티튜언트, 즉 이러한 신테틱 휴리스틱을 만족을 하는지 이러한 신테틱 휴리스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경우는 렉시컬 오버랩입니다. 렉시컬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미스와 하이퍼시스의 단어가 무조건 다 겹치면 렉시컬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에 프리미스가 The doctor was paid by the actor 그리고 하이퍼시스가 The doctor paid the actor 그러니까 이 하이퍼시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프리미스에 있기 때문에 이는 렉시컬 오버랩 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로 서브 시퀀스는 렉시컬 오버랩과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여기서 보시면 하이퍼시스는 the doctor near the actor danced 그리고 프리미스는 죄송합니다.
프리미스는 the doctor near the actor danced. 그리고 hypothesis는 the actor danced. 즉 단어가 모두 겹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겹치냐? 순서대로 다 겹칩니다. 연속되게 겹치는 경우에는 subsequence라고 명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onstituent인데요. 얘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그 문장을 트리 구조로 분해했을 때 같은 서브트리 안에 있는 모든 문장, 같은 서브트리 안에 있는 경우에만 constituent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if the artist left, the actor went. 그래서 이 if 조건절 다음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하이퍼시스로 온 거를 볼 수 있는데 the artist slept. 이러한 경우에는 constituent가 됩니다. 이 constituent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constituent와 subsequence, lexical overlap이 각각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실 subsequence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lexical overlap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nstituent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subsequence 관계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얘기는 사실 constituent의 관계가 있는 NLI 샘플 같은 경우에는 subsequence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lexical overlap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하위 휴리스틱의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onstituent면 subsequence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constituent로만 사용을 하겠다가 그 예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constituen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stituent는 우리말로 하면 구성 요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the child found a puppy라는 문장을 이와 같이 문장 구조를 기반한 신테틱에 기반하여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를 생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the child 모든 서브 트리 안에 있는 이런 단어구가 아니 어휘 문장 같은 죄송합니다. 어휘구 같은 경우에는 한 서브트리 안에 모든 단어가 있으므로 constituent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The child 혹은 found a puppy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constituent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나 the child found 이런 식으로 이 found라는 단어 때문에 found라는 단어가 다른 서브트리 안에 있으므로 the child found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브시퀀스 관계에는 있으나 constituent 관계에는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ound the 이런 관계도 constituent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 MNRI 태스크를 하였을 때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메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상당히 75% 근방을 왔다 갔다 거리며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스 이밸류에이션 셋을 이용하여 태스크를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테일드, 즉 휴리스틱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페이라는 경우, 즉 휴리스틱한 방법, 즉 아까 앞에서 언급한 렉시컬 오버랩, 서브시퀀스, 컨스티튜언트와 관계를 만족하지만 인테일먼트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어큐러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 모델이 NLI라는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서 언급한 뭐 렉시컬 오버랩이나 서브시퀀스, 컨스티튜언트와 같은 휴리스틱한 태스크를 학습을 한다. 즉 휴리스틱한 태스크를 통해서 NLI 태스크를 실행을 한다. 그러한 부분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리즈너블한 아웃 오브 도메인 테스트 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태스크가 될 수 있다. 모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태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즈너블한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간략히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팅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감성 분석에 대한 태스크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I, negation, positive verb, the thing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negation이란 can't say, didn't love 이런 것처럼 어, 조동사의 부정형에 동사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이 문장을 보면 I can say I recommend the food 즉 이는 부정에 해당하는 감성문성 내용이 나와 맞는 것이고 I didn't love the flight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아야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옳게 예측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을 감성 분석을 하였을 때 predicted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positive가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neutral이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조동사의 부정형 플러스 positive 벌브로 이루어진 템플릿 구조에 대해서는 감성 분석 시 굉장히 낮은 어큐러시를 나타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템플릿을 이용하여 어떠한 모델이 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 수 있다가 본 템플릿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인플루언스 스터디스 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던 부분은 롱텀 로컬 월드 오더를 이용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던 부분은 글로벌 월드 오더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월드 오더, 즉 20개의 토큰만을 퍼뮤테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아까 간략히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X축은 distance of perturbation from target, 단위는 number of token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O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O는 아까 앞에서 언급한 이 퍼뮤터블 스팬의 S1이 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개의 토큰의 퍼뮤테이션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S1이 5가 되면 S2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20을 더한 25가 나옵니다. 즉 S2는 저희가 20개의 토큰을 이용하여 20개의 토큰만을 퍼뮤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S2는 S1 더하기 20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여 그래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타겟 디스턴스가 20을 넘어가게 되면 로스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총 4가지의 실험을 하는데요. 윈도우스 PTB 데이터셋과 위키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이 그것인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방법론을 셔플을 하는 경우와 리버스를 하는 경우 총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지의 실험군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실험군에 상관없이 20개 이후로는 로스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월드 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요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S1이 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월드 오더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 타겟 월드 큐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퍼뮤테이션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S2는 요 S1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N 이렇게 맨 끝에 단어까지 가므로 S2는 항상 N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실험을 3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셔플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리버스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replace context with random sequence, 즉 단순히 셔플과 리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 자체를 랜덤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왜 넣었냐? 넣은 이유는 결국 월드 오더에 대한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long range context에 대한 문제인가를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한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월드 오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단어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롱레인지 컨텍스트의 문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셔플과 리버스의 경우는 50개 이후로는 로스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석의 관점에 따라 30이나 20 정도에서도 없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replace context with random sequence를 통해 보면 50개 이후 단어의 아이덴티티 자체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셔플을 하거나 리버스를 하게 돼도 그 단어들은 그 컨텍스트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순서는 바뀌게 되겠지만 그 단어 자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replace를 해버리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0개 이후의 단어에서도 로스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 단어 자체의 아이덴티티는 문장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것으로 랭귀지 모델이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이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앞서서 본 태스크에 활용한 셀리언시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셀리언시 맵이란 모델의 프레딕션에 인풋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스코어링을 해주는 지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며 위의 예시는 버트의 MLM 태스크의 진행의 경우입니다. 즉 오른쪽 비율이 마스킹 월드, 여기서 마스킹 월드가 emergency, her 이게 마스킹 월드가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마스킹 월드에 대해서 emergency와 her 이런 단어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언시 맵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는 심플 그레디언트 메소드, 즉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월드가 예를 들어서 x1부터 xn까지 있고 모델의 스코어링 함수를 sc의 x1부터 xn까지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xi라는 것의 셀리언시 값은 어떻게 되냐? 그레디언트, xi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sc의 이 스코어링 함수에 대한 xi에 대한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의 놈값을 취해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이 그레디언트가 크다는 것은 스코어링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를 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론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를 좀 그림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Y축이 로스축이고 X축이 워드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되게 급격하게 경사지고 있으므로 셀리언시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평평한 경우에는 로우 셀리언시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셀리언시가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서는 굉장히 셀리언시 값이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얘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셀리언시 값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셀리언시가 잘 잡아내지 못한다.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리언시를 이용을 하여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면 같은 프레딕션을 갖는 가장 작은 인풋을 만들어 보겠다. 즉 러비쉬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본 태스크의 핵심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러비쉬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대답하기 힘들지만 모델의 컨피던스는 굉장히 높은 예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데이터 셋의 일부분인데요. 스쿼드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가 있을 때 오리지널 문장 같은 경우에는 What did Tesla spend Esther's money on? 이러한 이제 오리지널 태스크인데 이 문장은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사람도 대답을 할 수 있고 모델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셀리언시 맵을 계속 적용을 해가며 리듀스를 해봤더니 did라는 문장이 나왔고 컴퓨터 G가 아이러니하게 원래는 이 문장을 했을 때는 0.718 정도가 나왔는데 이 did라는 문장을 했을 때는 0.91이 나오는 그러한 예제를 만들어 보겠다가 본 태스크의 핵심 태스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러비쉬 이그젬플을 만드는 태스크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문장에서 이제 기존의 퀘스천에서 이제 이 문장들의 셀리언시 스코어를 각각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낮은 셀리언시 스코어를 갖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단어를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나가며 문장을 점점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러비쉬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이 본 태스크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없앨 때 얘를 그냥 그리디하게 바로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빔 서치를 사용을 하여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주어가며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한 예시는 패러그래프에 어떠한 문장을 추가하여 모델을 부셔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델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패세지가 있고 퀘스천이 있을 때 이 패세지의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문장입니다. 즉 추가된 문장이 이 퀘스천의 답을 바꾸지는 않지만 모델이 예측을 잘못하도록 그런 모델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가 본 태스크의 핵심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ddCent라는 방법론이고 두 번째는 addN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요 문장의 요 제목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ddCent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문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 addN이라는 것은 약간 랜덤한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 추가하는 그런 태스크이며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ddCent인데요. 아이디어는 이제 퀘스천과 비슷하지만 정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되냐? 퀘스천에 Semantics Altering Perturbation을 적용하여 새로운 퀘스천을 생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명사, 형용사를 엔토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amed Entities, 넘버를 글로브에서 가장 가까운 월드로 변경을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예를 들어서 What ABC Division Handles Domestic TV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이 ABC와 비슷한 이 워드넷에서 글로브에서 가장 가까운 월드인 NBC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domestic이라는 형용사를 foreign이라는 반이어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약간 요 퀘스천과 완전히 좀 약간 상반되는 의미의 문장을 갖는다. 하지만 이게 완전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적으로 ABC라는 엔티티와 MBC라는 엔티티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텝 2는 기존 정답과 같은 타입의 페이크 앤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 3에서 이 스텝 1의 퀘스천과 이 스텝 2에서 만든 페이크 앤서를 결합하여 센텐스를 생성을 합니다. 예시를 드리면 요 아까 앞에서 만들어진 요 문장에 페이크 앤서인 센트럴 파크를 추가하여 더 MBC 디비전 오브 센트럴 파크 핸들스 포린 TV 디스트리뷰션 즉 이 스텝 1과 스텝 2의 문장을 가지고 평서문을 만들어 이 문장을 패러그래프에 넣어버리겠다. 근데 마지막 스텝을 하나 더 거칩니다. 어떻게 거치냐? 이 스텝 3까지 나온 것이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마지막 수정을 하고 그리고 패러그래프에 문장을 추가를 하는 구조로 문장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addN이인데요. ad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단어로 이루어진 랜덤 시퀀스를 생성하여 문장을 추가해보자가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논문의 경우는 이 D를 1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제 Common English Word 10개에 대하여 랜덤하게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 Common English Word는 브라운 코퍼스에서 뽑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andidate Word W를 생성을 하고 요 Common English Word 20개의 월드와 퀘스천에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텝 3로 6개의 에폭만큼 각 단어들에 대해 로컬 서치를 진행을 합니다. F1 스코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에폭까지 학습을 하였는데도 F1 스코어가 0이 안 된다면 랜덤하게 4개의 단어를 초기화하며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Analyzing Representations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어텐션 맵을 이용을 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어텐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 간의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시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어텐션 모델이 랭귀지 어텐션이 이제 학습을 하는지 그 어텐션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뭔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와 헤드 간의 연결을 보는데요. 이제 여기서 헤드 3-1이라는 것은 레이어 다시 헤드 넘버, 즉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헤드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텐션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헤드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헤드이기 때문에 뭔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뭐 3-1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째 토큰 8-7 같은 경우에는 뭐 셉 토큰에 대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뭐
11-6 같은 경우에는 피어리어드에 이렇게 다 어텐션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랭귀지 모델 학습을 할 때 이 어텐션을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학습을 해라 그런 식으로 뭐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헤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이용한 애널리시스 방법입니다.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이제 어널리시스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가 본 태스크의 핵심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모델을 설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레이어를 이렇게 더 깊게 쌓을 수도 있을 것이며 레이어를 더 얕게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델의 어큐러시 상승을 위해 모델의 튜닝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일련의 이런 튜닝 관점조차도 모델을 분석하고 어널리시스, 즉 어널리시스하는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한 어널리시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블리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모델을 분석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텐션 헤드 수에 따른 예측 정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텐션 헤드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어블리에이션 스터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모델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이 본 장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 그래프들을 조금 보면 여기서 퍼센테이지 프룬드라는 것은 이제 모델 어텐션 헤드를 얼마만큼 제거를 했는지 그 제거된 퍼센테이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과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각각의 프루닝 메소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스코어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이 스코어가 가장 낮은 것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프룬을 진행을 하였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어텐션 헤드 태스크 리졸트를 이용을 하여 스코어를 그 어텐션 헤드를 제거를 해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한 20% 정도까지는 이 블루 스코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큐레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20%까지는 그냥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레이어의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험 결과를 간략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피드 포워를 진행하는 이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의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 레이어 놈과 레지듀얼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를 반복을 하는 구조가 과연 최적의 구조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기존의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를 반복해 나가는 구조는 퍼플렉시티가 18.4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것이 벤치마크 랭귀지 모델이 되고요. 본 저자들이 세팅한 새로운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피드 포워드를 계속 반복을 하는 즉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오히려 퍼플렉시티가 17.96 퍼플렉시티는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짓수가 더 낮으면 더 정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퍼플렉시티가 낮은 것이 더 좋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가 기존의 18.4에서 17.96으로 감소를 하며 오히려 더 좋은 퍼플렉시티 스코어를 보여줬다. 이러한 부분을 시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보면 뉴럴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고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직관적인 설명은 굉장히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방법론들을 통해서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분석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분석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더라도 모델의 구축 과정에 접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그 예시였습니다. 또한 좋은 모델을 구축을 하여 소타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 주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모델을 잘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하는 건 역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앞서 맨 처음에 언급한 그 투모로우스 모델, 즉 미래의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